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2001년 4월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돼서 같은 해 4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를 세축으로 해서 이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부문은 후, 숨 등의 브랜드 제품, 생활용품은 엘라스틴, 페리오, 샤프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음료 부문은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를 통해서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화장품, 홈케어 앤 데일리 뷰티, 음료 부문으로 구분되며 매출 포지션은 화장품 부문 54.9%, 생활용품 부문 25.4%, 음료 19.7%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8조 915억 원, 영업이익 1조 2,896억 원, 당기순이익 8,6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9%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8조 원을 돌파했고 17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5월 18일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은요. 단독 LG생건 프로밀 인수 추진 유가공 사업의 진출이냐. 매일경제발 보도였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5월 18일자 매일경제에 보도된 단독 LG생건 프로밀 인수 추진 유가공 사업 진출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이 회사는요, 음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프로밀 인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돼서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라는 공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재공시의 답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확정, 미확정,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확정이면 우리 LG생활건강은 프로밀의 인수를 추진합니다. 어떤 방식, 매각가액은 얼마에 해서 어떻게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픽스가 된 내용들 확정 공시가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무근은 아닙니다. 프로밀의 인수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가 아니라 미확정, 미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음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안은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프로밀 인수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결정 사항은 없다. 지금 음료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네. 구체적인 어떤 인수 규모나 인수에 대해서 어떤 사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다소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네. LG생활건강을 인수한다. 그래서 실제 지금 MOU까지 좀 체결됐고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상황으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된다. 좀 구체적인 보도자료의 내용들이 명기가 좀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생활건강과 사실 프로밀 인수와는 사실상 사업 시너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LG생활건강 안에서에는 음료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 어떤 유관 확정점은 접점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어떤 온도는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가시화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LG생활건강의 포트폴리오에 유가공 라인이 추가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표님, 그럼 인수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주요 제품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음료 사업 부분이 있어요. 주력 계열에서는 탐산음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코카콜라 음료가 이 회사의 종속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탄산음료 계열이죠. 코카콜라, 뭐 스프라이트, 뭐 몬스터 에너지, 그리고 비탄산음료는 뭐 주스죠.
미닛메이드, 뭐 조지아, 파워에이드, 그다음에 생수는 평창수 부분인데 지금 이 음료 포트폴리오 라인 안에 유가공 사업 부분이 한 줄 더 추가된다면 이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업의 연관점에서는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의 입장에서 오히려 인수 시너지는 좀 분명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푸르밀의 인수 관점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매출 1,799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12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이 적자 회사를 좀 인수해서 사업 간의 어떤 연동 시너지가 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음료 사업 부분에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인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LG 생활 건강이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봐주셨는데 푸르밀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인수가 추진이 된다면 이 적자의 늪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푸르밀은 사실상 이 롯데 우유를 모태로 해서 사실은 범 롯데가 소속 기업입니다. 네네. 이 유제품을 이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이 사실상 이 LG생활건강의 어떤 사업적 시너지가 있을까 관점이죠. 비탄산음료와 탄산음료 그리고 생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유제품 라인업까지 포진하게 된다면 종합 음료 회사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사업의 확정성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기준을 보면 19년도에 19.3%, 20년도에는 19.7%, 죄송합니다. 2020년도죠. 네. 2020년도에 19.3%, 2021년도에는 19.7%, 그리고 2022년도에는 23.9%. 점진적인 음료 판매 점유율이 좀 더 상승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푸르밀이 현재 적자 구조를 기록하는 것은 맞지만 인수 이후에 이 자산 효율화 또는 이 생산의 어떤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유통 체계가 좀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유통망을 좀 기반으로 유제품의 어떤 라인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수익성은 크게 제고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인수를 통해서 이제 종합 음료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한번 LG 생활건강의 실적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분기 성적표를 보니까 쇼크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렇다면 2분기에는 실적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매출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화장품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이 좀 더디다는 거죠. 네네. 사실 1분기에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도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1분기 실적을 좀 비교해서 보면 지금 화장품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306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6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36억 원이 좀 불과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화장품 사업 부분의 이 회복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내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외 실적의 부분은 2020년도가 217억 그리고 2021년도가 291억 원. 소폭의 신장 효과는 좀 있었고요. 올해 1분기 기점에서는 지금 46억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단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억이 채 안 되는 화장품 매출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보면 지금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좀 증가 추세가 좀 확연하죠. 138억, 134억. 거의 뭐 큰 변동적인 없고요. 음료 사업 부분은 점진적인 좀 확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한국과 해외 수출 비중을 보면 611억 그리고 565억을 기록했고요. 해외 수출 부분은 290억에서 390억 원으로 2021년도에 비교적 실적 회복을 좀 가져왔다는 측면이 좀 고무적인데 2022년도의 확장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을 1분기라고 차지하고요. 우리가 종합적인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가시화됐던 이 달이 4월이죠. 그렇죠. 4월 달부터 일상으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가 가장 유효한 구간인데 회사의 이 화장품 사업 부분은 수출 비중을 우리가 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봉쇄령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좀 밝히고 있지만 네. 이미 1월부터 거의 5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봉쇄가 좀 가시화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물동량의 이동이 좀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2분기 실적까지는 수출 실적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생활용품 시장과 음료 시장은 일상 전환에 따른 오히려 이제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관건은 실적 회복의 중요한 포인트, 즉 관건은 화장품 매출 부분의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해 주는가가 관건인데 2분기 기조효과까지는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좀 판단을 해보지만 네네. 3분기부터는 좀 완연한 실적의 회복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2분기 실적까지는 이 수출 시장의 타격을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화장품 매출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3분기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LG 생활건강 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일명 황제주로 100만 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거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LG 생활건강의 경우에 지금 사실은 178만 4천 원대에 비하면 거의 뭐 지금 주가는 반토막 이상의 네네. 상황까지 좀 내려왔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화장품계의 황제가 사실상 이 황제의 명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100만 원대를 이탈된 부분은 이미 3월부터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연 끊임없이 좀 추락을 할 것인가. 지금 월봉 주가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19년도 기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기점 이전으로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우리가 2020년도 뭐 한 2월이라고 치면요. 네. 이 주가 부분 대비해서 지금 영향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 추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낙폭은 너무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일상 회복에 따른 어떤 전환 이후에 실적 회복이 추세 전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 보는데 지금 뷰티 사업 부분 이외에 생활용품이라든가 음료 사업 부분은 점진적인 수익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부분의 실적 회복만 빠르게 회귀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좀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증권가의 어떤 리포트는 목표가액을 오히려 하향 조정을 좀 했지만 네. 오히려 이게 낙폭과대 기점에서는 LG생활건강의 사업적인 모멘텀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인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 실적 수의 어떤 피해 효과는 좀 있었고 이게 일상 전환 그리고 해외의 어떤 이 국경이 좀 허물어지는 이 국경의 어떤 자유 이동 경로가 완화되는 구간에는 LG생활건강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은 분명 좀 찾아가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낙폭과대 구간은 맞습니다. 오히려 추세 구간에서는 지금 최저 구간이었던 77만 원 구간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오히려 77만 원에 대응을 좀 했으면 좀 좋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도 좀 모아가기에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봐요. 점진적으로 보면은 자 62만 원, 62만 원에서 67만 원, 62만 원에서 67만 원, 62만 원에서 67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실적 기조 효과까지는 만약에 깜짝 실적을 좀 회복해 준다면 주가는 단기간 80만 원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모아가는 전략에서는 추가 포트 5% 전략도 좀 유효한데 만약에 62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오히려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5%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62만 5천 원에서 67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모아가기 전략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화장품 부분의 실적 회복이 이제 추세 전환의 모멘텀이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LG생활건강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1979년 설립돼서 2019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매트리스의 제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글로벌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캠핑 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주력 사업을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대형 소매상과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해외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며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에 전문화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238억 원, 영업이익 743억 원, 당기순이익 51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3%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정정고시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수인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고요. 매도인은 현재 최대 주주인 이윤재 외 5인입니다. 대상 주식은요, 주식회사 진우스의 보통주식 474만 주고요. 보통주 440만 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3만 8,132주입니다. 474만 주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전체 매각가액은요 8,946억 원입니다. 8,946억 원이고 최초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일자가 3월 22일이었는데 네네. 지금 거래 종결 일자가 원래 5월 31일이었어요. 이게 5월 25일자로 앞당겨졌다라고 지금 정정 공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5월 25일에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거래 종결일은 주식 매매 계약서상의 대금지력 그리고 주식 인도 예정일이며 거래 종결로 인해서 당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백화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월 25일 기준에 현대백화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고요. 네네. 이어서 유상증자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월 20일에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었는데 역시 납입일자를 5월 31일에서 5월 25일로 앞당겨서 좀 납입을 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회사는 시설자금 목적의 1,200억 원 규모의 143만 1,981주의 신주를 발행 결정했습니다. 증자의 방식은요 제3자 배정입니다. 지금 발행가액은요 83,800원입니다. 최소값의 6.2%의 할증. 지금 기준가가 78,872원인데 네. 이게 발행가액을 할인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할증 높여서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진우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83,800원 6.2% 할증 발행을 한 것입니다. 납입일은 2022년도 5월 25일이고요.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대상자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인데 지금 1년간 보유예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주 143만 1,981주. 즉 회사의 신주 경영권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이후에 143만 주의 신주를 다시 한번 납입함으로 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보다 확장될 예정이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의 진우스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우스가 이제 그동안 국내외 유명 사모펀드 매각 제의를 수차례 거절을 하고 최종적으로 현대백화점을 낙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이게 시장에서 매각가액이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SK네트워크스가 진우스를 좀 인수하는 이 관점에서는 전체 1조 1,000억 원의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방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만 한 전체적인 매각 포괄가가 1조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대백화점이 인수하는 금액은 8,946억이었죠. 나와 있는 금액이 8,946억인데 여기에 플러스 1,400억 원에 또 이 유상증자에 좀 납입을 하기 때문에 별건 금액을 좀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한 1조 원을 추산해서 넘기는 하지만 양수도가액의 차이에서는 1조 1,000억 원보다는 좀 더 낮은 8,94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왜 SK네트워크스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현대백화점 측에서 자, 매수할 수 있었는가? 자, 네. 이 부분이 관건인데 회사는 사업자금의 1,400억 원의 어떤 납입, 공격적인 어떤 인수 진행에 따른 어떤 효과가 원매자로 하여금 어떤 이 계약 체결의 어떤 우위를 좀 점한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수 이후에 진우스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업 시너지를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예, 이게 관점이 사실상 진우스를 현대백화점이 좀 인수하는 관점에서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사실상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좀 더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고가에 인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이 좀 반영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지금 전체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좀 안정적인 현대백화점이긴 하지만 이 매각가액이 좀 사실 이 작은 금액은 아닌 거죠. 네. 전체 8,946억 플러스 1,400억 원의 유상 신주자금 좀 유통해야 되는 이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말 기준의 현금성 자산이 3,100억 그리고 차입금이 1조 3,340억 규모입니다. 현대백화점 관점에서는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상황에서 어떤 인수의 부분이 사실 이게 독이 든 성배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인수 이후에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면 외형의 확장 개념에서는 충분히 사업적 시너지가 좀 있겠지만 지금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 부분은 다소 높은 가액에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인수가 좀 적합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누스와의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 판로, 그다음에 이 홈쇼핑과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들이 있었죠.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아마존 판매 1위가 바로 지누스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상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판매 효과를 국내에서 오히려 점유율도 확장해 나가고 글로벌의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현대백화점과의 사업적인 시너지는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의 판로를 통해서 외형 확장의 시너지는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누스가 미국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면은 이 인수 이후에 국내외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뭐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도 보고요. 매출 실적 좀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제품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은 매트리스 그리고 침대 가구 부분 그리고 기타 가구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네네. 2020년도에 매출 포지션이 47.1% 그리고 침대 가구 43.5 그리고 기타가 3.2%였는데 매트리스의 신장 효과가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1분기의 비율을 판단해 봤을 때 점진적으로는 매트리스의 판매 효과가 늘고 있죠. 그리고 침대 가구 효과도 역시 43.5%, 38.1%, 35.7% 침대 가구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트리스가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침대를 할 때 매트리스만 따로 사는 경우보다는 침대 가구와 같이 산다는 거죠. 예. 침대 프레임과 같이 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침대 프레임들을 다시 한번 보유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 매트리스만 사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사실상 이 침대 프레임이 쓸만하면 굳이 네. 이거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만 다시 구매해서 이제 판매된 관점에서는 이 신장 효과가 56.6%라는 건 매트리스의 판매 효과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지만 침대 가구의 어떤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트리스의 판매율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증감치에서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기타 가구 부분에서는 3.2%, 2.6%, 2.9%. 큰 이동의 어떤 이 상황에서는 좀 제약 효과가 없고요. 매출 실적에 대해서는 수출 그리고 내수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볼 텐데 네네. 수출 수출 실적은 9,119억 원 그리고 2021년도 수출 규모가 1조 421억을 좀 기록하면서 네. 2021년도에 수출 실적이 1조를 좀 달성했다는 거죠. 지금 2분기 기준에서도 2,701억 원의 이 수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은 수출 실적에서 큰 상승 부분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현대백화점의 이 인수 이후에 내수 부분의 확장성을 좀 더 충분히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네. 저는 이 내수 부분의 신장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판단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출 실적은 큰 상승세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인수 이후에 내수 부분의 확장성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누스 오늘 4.7% 하락한 58,0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2년치의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실적 수반했던 전고 영역 대비해서 그리고 중기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사실상 전고 영역 때는 지난해 8월 11만 2,500원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바닥권을 거의 뭐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에 기저효과가 좀 있었느냐. 이런 지금 2021년도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 1조 1,23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43억
당기순이익이 517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사실 증가를 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사실 14.3%가 좀 감소되면서 수익성 관점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이게 우려스러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수출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과 환율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분이 좀 더 반영된다면 오히려 1분기 이후 2분기에는 오히려 이 반영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네. 실적의 기조 효과가 좀 저는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과의 어떤 사업적 시너지는 이미 좀 시작됐다는 관점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돌아온 것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6만 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어떤 주가 흐름,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은 맞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구간,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누스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영업이익의 감소는 좀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 주식회사 대주교역으로 설립돼서 2003년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전자재료 전문 기업으로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2차 전지용 음극재 등의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생산하는 제품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칩 부품용 전극재와 LED용 형광체, 아몰레드 재료,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등이 생산됩니다. 특히 LED용 형광체는 지난해 LG화학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해서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87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 당기순이익 1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3%, 당기순이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개별 매출액 손익구조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정 공시가 좀 나와 있는데 공시를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해지 결정입니다.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신탁 계약 해지 결정입니다. 전체 해지 전에는 24억 원의 규모였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신탁 해지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2021년도 11월에 23억 원에 대해서 24억에 대해서 대신증권에 자사주를 좀 대신 사주세요라고 자금을 신탁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는 2022년도 5월 18일까지 회사의 요청대로 알아서 신탁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하게 되고요. 이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금과 실물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 사져졌던 어떤 주식이 있었다면 주식 부분을 주고요. 미처 이제 다 자사주의 어떤 소진 효과가 없었던 현금이 발생됐다면 이걸 전액 회사에 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공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네. 이어서 바로 어제 다시금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을 했는데 오늘 정정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유량의 어떤 이 정정, 이 숫자가 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내용을 좀 빼고요. 네네. 내용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신탁 계약 체결 결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종전 계약 금액이 24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증액된 100억 원의 계약 금액으로 좀 책정을 했고요. 2022년도 5월 19일부터 2022년도 11월 19일까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100억 원을 신탁해서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주세요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배당 가능 범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요 59만 1,091주가 좀 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8%에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회사는 이 1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2022년도 11월 19일까지 59만 1,091주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 낙폭 과대 구간의 주식을 좀 취득하든 어떤 이 계약 요건에 따라서 대신증권이 주식을 대신 사주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에서 자기 주식이 좀 취득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락을 좀 더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는 100억 원의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은 전체 큰 유동 주식수의 어떤 이 변동, 뭐 반영 효과는 좀 미비하겠지만 회사가 그래도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해지됐는데 바로 이제 100억 원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해지된 주식수와 비율로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 금액이 지난번보다 약 4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대주전자 재료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떤 주가 급락 이슈가 있고요. 증시의 어떤 변동성 요인에 따라서 지금 회사의 어떤 이익 제고, 지금 2021년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죠. 지금 1,987억 원의 영업이익을 174억을 좀 기록했고요. 네네. 당기순이익 179억을 좀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93%가 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242%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 범위액이 좀 커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상 자사주의 증액으로 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기 위한 어떤 결정이 아닌가. 즉 주가를 좀 더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회사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사업 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선두 주자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에도 지금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해당 분야에서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일단 분기보고서 실적 보기 전에 일단 회사의 매출 포지션 부분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입니다. 회사는 이 전자재료의 제품 부분과 상품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체 품목 개선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전지 전극재료, 고분자 재료, 형광체 재료, 나노 재료, 기타 제품이 있는데 제가 왜 사업 보고서를 잘 읽어봐야 되느냐. 네네. 이 회사가 어떤 사업 영역을 좀 더 가셔야 되는가. 자, 제가 꼭 입이 너무 아파요. 너무 네.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정기 보고서는 1분기 보고서가 되겠죠. 5월 16일까지 모든 12월 말 결산 법인들 제출했을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사업의 내용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1번, 2번 그리고 4번 부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현재 사업의 어떤 상태, 사업의 산업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된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잘 정리된 자료가 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사업의 품목 비중이 좀 더 크고 작은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매출과 수주 상황은 최근 3년치의 이 실적, 품목상의 어떤 매출 증감 효과가 확연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먼저 이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는요.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초소형 그리고 고용량의 특성을 지닌 칩 부품이다. 자, 외부 전극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는 좀 다소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데 사용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알기 네.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 전극재료 역시 뭐 전면 전극, 태양전지의 전면과 후면에 들어가는 페이스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네. 고분자 재료는 자 에폭시 도료 등의 일단 소재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은 좀 차근차근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전체 매출 포지션을 보면 전도성 페이스트 부분이 54.5%, 그리고 고분자 두 번째 부분이 형광체 재료가 9.4%, 나머지가 고분자 재료 부분인데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전극 재료까지 이어지는 페이스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65%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형광체 재료라고 불리우는 9.4%의 좀 매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업 부분이 사실상 여러 사업 용도로 적용이 좀 되고 있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태양전지 기판 그리고 형광체 물질 등에 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산업 여러 전반에 걸친 이 소재 부분이 다 적용된다. 특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분에 사업 매출 부분이 좀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사실상 이 전방 산업 확대 부분과도 좀 다소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 부분의 회복세가 좀 더 빠르다면 오히려 매출의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요건들이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네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소재 음극재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음극재 소재인데 이게
국산화한 이 최초의 회사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 상용화 관점에서는 지금 전체 세 기업체만이 지금 상용화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일본의 시네츠 그리고 한국의 대주전자재료 등의 세계 업체 등만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경쟁력 부분이 좀 더 제고가 된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전자재료 외에 소재 부분의 어떤 성장이 좀 더 가시화됐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성장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대주 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선두 주자인 만큼 이 실적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7%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7.2%대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 증시에 어떤 상승 기조 효과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지금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억을 우리가 맡길 테니까 우리 주식을 좀 대신 사주세요라고 좀 결정한 신탁 계약을 좀 체결한 것인데 이 100억 원이 사실상 이 시총 유입 효과는 좀 없을 거예요. 전일자 실총이 지금 1조 3,948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100억 원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회사가 지금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11월 26일 13만 500원의 신고가 갱신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 폭을 최근에 좀 반납하는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1분기 실적이 좀 비교적 좀 저조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어떤 예측치와 이 예측치를 좀 하회하면서 영업이익은 31.3%가 좀 감소했고 매출액이 16.7%가 좀 감소되면서 1분기 영향이 최근에 좀 있었지만 회사는 점진적인 어떤 소재의 성장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이 수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회사 지금 이 기존의 전자재료의 재료 부분 이외에 가장 강조되었던 실리콘 음극재의 어떤 확대 부분이 중대한 모멘텀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500톤에서 3,000톤 규모의 캐파가 좀 확정된 규모가 아직 실적의 반입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 약 1,000톤 규모의 실적 반응 효과가 내년에 3,000톤 규모까지 확장이 된다면 이에 따른 매출 포지셔닝의 어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요. 지금 타점을 좀 보면은 지금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 78,000원대 진입 구간을 좀 놓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저는 좀 기회가 좀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최근의 어떤 구간적인 동향 부분에서는 78,000원, 78,000원에서 85,000원, 78,000원에서 85,000원 부분은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단에 위치한 96,600원 기준 유가 있지만 사실상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구간 안에서 네. 75,000원에서 88,000원이었죠. 자, 지금 숫자가 좀 안 보이는데 자, 78,000원에서 85,000원, 네. 78,000원에서 85,000원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에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78,000원 구간이 이탈된다면 78,000원 구간이 이탈된다면 7만 원에서 78,0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 매수하기 좋은 구간 78,000원에서 8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78,000원이 이탈된다면 7만 원에서 78,000원까지 적극적인 매수 구간 10%의 포트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진적인 소재 부문의 이제 성장성도 기대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